기자들의 현장감 있는 취재담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대학 기자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연세춘추 정효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론사 연세춘추 사회부 소속 정효원 기자입니다. 네, 정효원 기자가 오늘 소개해 주실 기사는 연세춘추 1870호 8면에 실린 우리 사이의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는 그날까지입니다.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주현 활동가를 만나서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의 말씀 나눴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주현 활동가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장주현 활동가님은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 상담가 그리고 활동가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동료 상담가라는 개념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친구 같은 동등한 관계로 마주하는 상담입니다. 보통 저희가 받는 상담에서는 상담해주시는 분은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나 동료 상담가의 역할은 동료의 입장에서, 친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료 상담가 외에도 장주현 활동가님은 활동가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치러졌던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가짜정당 탈시설 장애인당의 장애여성 후보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당 장애여성 후보로 출마해 장애여성이 겪는 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대중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난 선거에서 직접 후보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먼저 많은 분께서 장애인 의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장주현 활동가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탈시설 장애인당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낯설어 할 것 같았다고. 그런데 실제로 장주현 활동가님이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셨을 때 알아보고 응원해주신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장애인들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얘기를 나눈 후 정책 협약을 맺은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정책 협약이라는 형식에 불과하지만 장애인 의제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었던 점이 후보자로 활동하면서 겪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당 후보자만 해도 11명이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선거 유세를 하기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탈시설 장애인당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위반된다는 공문이 날라왔었다고 합니다. 가짜 정당임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법 제41조와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탈시설 장애인당이 왜 출범하게 됐으며 정책의 취지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줬으면 했는데 형식적으로만 좀 법을 적용한 점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권리를 옹호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장애인 인권영화제와 같은 문화활동을 주최하기도 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중개하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목표는 장애가 장애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기사를 보면은 기자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 장주현 활동가 시점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독특한 시점을 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 기사를 쓸 때는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문사 연세춘추의 제작이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작 전 금요일 오후 7시 전까지였으니까요. 당시 Q&A 본문은 웬만큼 마무리를 해놨었고 그리고 리드를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고 있던 도중 장주현 활동가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내용을 기자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것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독자들에게 와닿을 것 같기도 했고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항상 타자화되고 있는 것이 평소에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던 터라 기사의 리드를 장주연 활동가의 시점으로 썼습니다. 결론도 이와 비슷하게 쓰면 조금 진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제 시점에서 썼는데 당시 부장님께서 결론도 리드와 마찬가지로 1인칭 시점으로 써서 기사 전체적으로 좀 통일된 느낌을 주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사 전반적으로 장주연 활동가의 시점에서 썼는데 부장님 덕분에 이 기사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우리가 알기 어렵고 또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으실까요? 이 기사를 읽은 저희 신문사 다른 부서 기자님들도 하신 말씀이지만 장애인 여성만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설에 있는 장애인 여성은 재생산 권리를 존중받지 못한다는 활동가님의 말씀이 조금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당시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돌더라고요.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과 좀 경험일 수 있는데 이 기사가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주연 활동가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해화역에 있는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실제로 활동가님을 인터뷰를 해보면서 여태 내가 장애인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떠들어댄 것은 아닌지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오기 전 시사 바로 쓰기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퍼즐 완성해야죠 라는 제목으로 탈시설 장애인당에 대해 다루는 기사를 발행했었는데 그때는 알지도 못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얘기를 한 것 같아 기사를 내릴 수만 있다면 내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떤 배려나 도움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장애인을 위해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구성원일 뿐이니까요. 장애인들을 조금 시회적으로 바라보고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구분짓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이 기사를 쓴 기자이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 알지 못할 뿐더러 다 알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장애인들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바라본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기자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 기자로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느낌을 좀 받게 되실 것 같은데 직접 만난 장주연 활동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든 하기 전이든 하고 나서든 저는 항상 편견 없이 인터뷰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어떤 평가도 하지 않으려 하고요. 장주연 활동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지 못할 뿐더러 개인적인 느낌이나 평가가 그 사람을 설명해 주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장주연 활동가님은 장애인 의제를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자에게 이것저것 다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해오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인터뷰가 1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 끝나고 나서도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로서 동료 상담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제게는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한 명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장애인은 언제나 우리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수교육을 하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근무자로서 제 친구들 각자가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기에 저 역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재 학부사 기자이기에 기사라는 도구를 이용해 장애인 의제를 알리고 싶었고요.
제 기사를 통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의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은 결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가 독자들에게 전달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직접 쓰신 기사의 내용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생각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유원 기자에게 감사 말씀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